진실은 언제나 하나, 단 하나의 진실을 꿰뚫는 천재. 그 이름은 바로 주식탐정 코난. 네,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코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주식 사건을 파헤쳐 볼 텐데요. 긴 여정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건인데, 일전에 이 첫 번째 사건 바로 네이버 인지수사로 진행이 되었었죠. 네, 이번 역시도 인지수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수사 의뢰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아래 댓글로 괄호 열고 수사 의뢰 괄호 닫고 그리고 종목명 남겨주시면요, 제가 보고 수사 의뢰 바로 착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사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블루콤 제2의 한진칼 대냐인데, 최근에 이 블루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블루콤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수집! 일단 여러분이 블루콤 하락의 원인부터 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블루콤이 이 9월 26일이었는데요. 이때 하한가를 갔습니다. 첫 번째 증거 바로 뭐냐면 이 동업 해제인데, 이날이 동업 해제랑 이슈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이 동업 해제 동업을 하다가 해체된 건가? 이게 비슷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다소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전에 이 한진칼이 좀 비슷한 그러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3자 연합 지분 공동 보유 계약 해지의 의미 그러면서 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공격하던 이 3자 연합이 있었습니다. KCGI, 그 다음에 조연아 부사장, 반도건설, 요렇게 이제 싸웠었는데, 결국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근데 이때 이 3자 연합이 공동 보유를 하다가 요거를 이제 공동 대응을 하다가 끝내고 각자 살기를 가기로 했다. 요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동업 해제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업 해제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보시면요, 일단 경영권 분쟁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고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일단 함께 좀 차트 보시죠. 네, 차트 보시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4월 5일, 4월 6일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습니다. 동업 해제. 우리는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근데 자, 이렇게 갈 길 가자라고 하게 되면요, 얘네들이 지금 그 전에 보시게 되면 경영권 분쟁 한다 그러면서 한진칼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전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쫙 가다가 이제 경영권 분쟁 끝내 하니까 주가가 이제 다시 이렇게 거의 이제 제자리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업 해제를 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야, 이제 각자 갈 길 가. 나머지 집은 다 팔든 말든 이제 너희가 하루 다음 그냥 알아서 하자.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거 각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분을 팔면 급락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이제 어떤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이 주가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이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반등하다가 횡보 좀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때 여러분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거의 플러스 50% 이상이 발생을 했는데, 블루콤도 이렇게 될까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사실 이 블루콤이랑 한진칼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 이 한진칼이 규모가 훨씬 크고, 그 다음에 블루콤은 시총 10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한진칼이랑 좀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 오늘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바로 경영권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 한진칼을 말씀드리면서 경영권이 이제 분쟁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업 해제를 하긴 했지만 블루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김영욱 씨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이 어떤 경영권 분쟁이랑 그 다음에 이 공동 보유를 해가지고 계속 좀 끌고 왔었던 그런 좀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요, 보유 지분을 계속 늘려갔어요. 근데 보유 목적이 이때는 단순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보유 비율 21.77%에서 23.08%,
이렇게 이제 계속 늘려 나갔는데 요게 이제 26일 날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갑자기 지분이 확 떨어지죠. 23.10%에서 10.23%로 확 떨어지거든요. 이때 이제 동업 해제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로 그렇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나 싶었는데,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동업 해제가 되고 나서 보고 사유가 뭘로 바뀌었죠? 경영권 참여 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이제 분쟁이 사실상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살 길 가라, 네, 그렇게 이제 된 건데, 이 블루콘 같은 경우에는 각자 살 길 가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계속 싸우겠다. 근데 지금 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다 친인척이에요. 네, 지금 뭐 김영국 씨, 제가 봤을 때는 뭐 동생 같고, 배현수, 김경태, 뭐 곽금선 다 친인척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끼리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 투자에서 경영권 참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권 참여로 바뀌면서 요런 게 이제 나옵니다. 소수 주주 보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세웠던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가 무상증자 300%.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전에 이 무증 뭐 엄청났죠. 뭐 무증만 하면 뭐 상가하고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 게, 자본금이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벌써 자본금 100억이거든요. 근데 무증을 하면 자본금이 더 늘어나죠.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자본 잠식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 200억. 요거는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시총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종목이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200억 소각이 쉬울까요? 그쵸? 이것도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익잉여금 차등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을 많이 하면은 대주주들이야 뭐 좋겠지만, 이게 또 배당한다라고 하면 또 주가가 잘 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뭐냐면 경영권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영권 참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영권 분쟁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나 이제 경영권 참여를 할 거다, 뭐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한진칼에서 이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삼자연합이랑 그 다음에 조원태 회장 지분이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산업은행이 여기에서 조원태 회장의 손을 딱 들어주면서 사실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1%로 이 뭐 승패가 이렇게 갈리는 싸움. 그러니까 지분이 비슷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블루콘 같은 경우에는 김종규 씨가 이제 44%를 들고 있고, 김영국 씨랑 친인척이 아까 보시면 10% 정도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44대 43 뭐 그러면 이제 막 뭐 치고받고 지분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라도 확보를 하려고 계속 주가가 오르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란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앞서 그런 사례가 이제 고려아연 최근에 급등했었죠. 주가가 갑자기 뭐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44만 원에서 68만 원, 거의 7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거의 이제 50% 이제 단기간에 뭐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요때 이제 같이 좀 이슈화가 되면서 급등을 했죠. 요것도 이제 12,000원에서 17,000원까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고, 그리고 뭐 대박은 화천기계였죠. 예,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여러분 3번 갔습니다. 상 3방.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면은 블루콤도 약간 좀 기대는 하게 되죠. 뭐 근데 사실상 이런 좀 고려아연이나 그런 지분 싸움이랑은 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뭐 경영권 참여로 목적을 변경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면 앞으로 지분을 얼마나 더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해서 다시 싸울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이제 퀘스천 마크가 좀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가 붙으면 주가가 이렇게 그냥 날아가요. 네, 날아가기 때문에 시총 뭐 1000억 원도 안 되고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또 그게 이슈화가 돼서 뭐 고려아연 또 고점 뚫고 한번 날아간다라고 하면은 같이 한번 또 쭉 밀어 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 살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시장이 또 결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추후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또 시장에서 화제가 되느냐, 그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최근 이 고려아연, 노루홀딩스, 뭐 화천기계 등의 사례로 봤을 때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타이틀만 딱 붙으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범인 검거! 자, 그러면 범인은 검거를 했는데요. 사건을 최종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블루콤 제2의 한진칼 될 수 있냐? 요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여전히 진행 중인 이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경우 급등할 수 있다입니다. 9월 26일 날 하한가를 맞고 나서 블루콤 주가가 그 다음날 2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거의 뭐 25% 가까이 급등을 한 것만 봐도 좀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제 가벼운 종목이고 언제든지 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계속 뭐 주가가 하락하겠냐? 네, 뭐 어느 주식도 계속 하락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많이 또 떨어지면 단기 반등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속에서도 반등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뭐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 한진칼의 경우를 좀 봤을 때 이 공동 보유 해제 이후에 약 한 달 동안 횡보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블루콤도 그런 시나리오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 해결! 자, 오늘 블루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사 의뢰를 하실 분들은 아래 댓글로 바로 열고 수사 의뢰 바로 닫고 종목명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